한 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역사에서 건진 회계 제3편 산업혁명과 철도산업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6화 발명이 본물 터지듯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산업혁명 얘기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3-6화 발명이 본물 터지듯이. 지난번 화에 이 영국의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거와 잉글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은 국호입니다. 공식 명칭이에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한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잉글랜드입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 국기 있죠? 이 국기가 잉글랜드 지역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이거죠. 웨일즈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던 아일랜드. 여기는 한 나라죠. 아일랜드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붙여갖고 UK,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국기가요, 네 개의 문장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유니언 잭이라 그러죠. 이렇게 네 개의 문장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게 바로 영국 국기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경제는 어땠냐? 네덜란드한테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 음으로 받아서 국가 재정이 건실화되고 산업화가 양호한 환경으로 돼서 이제 드디어 발명과 사업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상인들이 활발해야죠. 즉, 상인들이 물건을 교환하는 로얄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이 로얄 익스체인지는요, 전 세계가 다 쳐다보고 있는 데죠. 왜? 모든 물건들이 여기 들어와서 다 교환됐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요. 이게 파괴되고 이제 개조해갖고 지금 카페로 쓰인답니다. 로얄 익스체인지에서 취급되는 품목을 보면은 원자재, 농산물, 식료품, 이거 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커피, 차, 카카오, 담배, 곡물, 굉장히 중요한 금융상품, 보험계약, 국제무역, 환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로얄 익스체인지에서는 주식 거래는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는 불허를 했어요. 왜 그러냐? 주식 거래가 너무 무례하고 투기적이다. 이런 이유로 주식 거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주식 거래했느냐? 그 옆에 있는 건물인 조나단 커피하우스 같은 런던에 커피하우스가 많았답니다. 여기에 가서 주식 거래를 했답니다. 물론 남해 버블리에 여기서 일어난 거죠. 지금 조나단 커피하우스는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On this site between 1680, 1778 조나단 커피하우스가 여기 서 있었는데 Principal Meeting Place of Cities Stockbrokers,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의 주요 미팅 플레이스였다. 이런 게 지금도 있답니다. 이게 커피하우스를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남자들이 뭐라고 떠들고 있죠. 그 대신 여기 커피를 만드는 사람은 이제 여자였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커피하우스 주인이었고, 여기 시동들이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흑인들이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재정이 안정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영국 채권이 워낙 확실하고 안정적이니까 43%가 외국인 손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1751년에 컨설 공채라는 유명한 공채인데요. 왜 유명하냐? 이게 굉장히 오래돼요. 마지막 발행이 1932년이고 마지막 상환이 2015년이에요. 몇백 년이죠. 200년 정도를 갖다가 발행합니다. 컨설 공채가 뭐냐? Consolidated Annuity라 그래갖고요. 기존 채권을 통합해서 여러 채권들을 막 내다가 정부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자 주는 시기도 다르고 이자율도 다르니까 다 합쳐갖고 만기 없는 공채를 만들면서 3% 이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 공채 하나만 200년간 유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가 내려가다. 세 번째 조건이 또 되죠. 이자가 내려가요. 얼마까지 내려가냐? 2.74%까지 내려갑니다. 1755년이니까 이제 산업혁명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저축이 늘어난다. 1819년에는 350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있었고요.
1830년에는 측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축량이 많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산업계로 저축이 들어가는 거죠. 노동 인력이 늘어나다 큰 이유는요, 농업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기계와 인크로저 이런 것들이 곡물 생산이 증대되고 노동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유휴 노동력이 공장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특히 직물, 철강, 탄광 등에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산업혁명 전야의 영국 경제는 재정이 안정화되고 이자가 내려가고 저축이 늘어나고 노동인력이 늘어나니 뭐 더할 나위 없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산업혁명이죠. 산업적 폭발이 일어납니다. 뭐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직물산업이에요. 입는 것부터. 17세기의 직물산업을 보시면요. 17세기까지 보시면 간의 수공업이었습니다. 이게 뭐 만들었냐? 아마포가 요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모시 같은 거예요. 린넨을 만들었고 양모로 모직물, 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이 자랑하는 울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수공업이었냐? 애들이 원면을 다듬고 여자들이 실을 짓고 남자들이 옷감을 짰답니다. 저도 직물산업을 잘 몰라갖고 여기저기 책을 찾아보니까 옷감이 될 때까지 이렇게 원면서부터 시작된답니다. 원면, 정제면, 실 이렇게 가는데 원면에서 정제면 가는 걸 우리가 소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제면에서 실로 가는 거. 이걸 실을 잡는다 그러죠. 실로 옷감을 짜는 이걸 방직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18세기 초에 인도 직물이 충격을 줍니다. 어떤 인도 직물이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모슬린, 친즈, 칼리코.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모슬린은 아주 고운 옷감이죠. 친즈는 이렇게 화려했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캘리코 사용 금지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영국에서. 캘리코 입어도 안 되고 그때 실내 장식품으로 많이 썼답니다. 커튼 같은 거 많이 하고요. 가구 위에다 올려놓고 이랬다는데 그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유죄 판결 받으면 20파운드 벌금을 냈답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EIC 인도에서부터 직물을 수입해오는 동인도 회사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을 정부에다 많이 줘갖고 흐지부지 끝나서 어떤 역사학자는 캘리코 인도 직물로 인해 갖고 유럽인들의 겉껍데를 홀랑 바꿔놓았다. 캘리코 금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수한 제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의 생산성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4분의 1 비용으로 인도에서 생산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영국 산업이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오면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흰색 캘리코를 수입했어요. 나렴, 물감을 들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죠. 실을 수입했어요. 면직물 생산하고요. 19세기 초반 가면은요, 목화를 수입합니다. 그래갖고 처음부터 면직물까지 쭉 가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기계화입니다. 방적기, 실 잡는 거라 그랬죠? 이런 게 쭉 해서 1812년 정도 가면요, 한 사람이 200명분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방직기, 옷감 만드는 거죠. 이 유명한 카트라이트의 파워룸이라는 게 유명하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방직을 하는 거죠. 옷감이 나오고 있네요. 직물이 기계화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약 한 50년 정도 지났네요. 목화 소비량이 400만에서 3억 파운드. 그리고요,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냐. 11실링에서 1실링으로 떨어져요. 이러니 그 다음엔 뭐 하겠어요? 인도로 역수출하면서 인도를 저토화시킵니다. 인도 면직물 산업이 완전히 망합니다. 인도한테는 끔찍한 일이죠. 어쨌든 19세기 되면요, 1820년에 맨체스터의 커튼 시대라는 용어를 할 정도로 커튼, 면직물이 인도로 유입됐답니다. 발명이 본물 터지시 제목처럼요, 산업혁명은 직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직물 자체는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이제 뭐부터 시작되느냐? 증기기관이 발명된 와트의 증기가 1765년을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어디로 가느냐? 탄광으로 갑니다. 탄광이 그때 물이 차면은 이 물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했답니다. 그때는 이제 말로 두레박을 이용해서 끌어올렸는데 증기기관이 물을 퍼냈고 이제 탄광이 되니까 철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철업에서는 강철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이 발명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기계제조죠. 다양한 산업의 기계제조, 직물 산업에 카트라이터, 방직기도 이런 쇠가 있었으니까 가능하죠. 마지막에 뭐냐? 우리의 하이라이트. 스티븐슨의 증기관차가 1829년에 상업화되면서 철도산업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총알은 누구냐? 철도산업입니다. 철도산업은 회계학의 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3-7화 제꼬리 배당으로 기차가 멈춰서도 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